안녕하세요. 저희는 1학년 2학기 도덕교과의 내용 중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통일한국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북한의 수학여행 코스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김토장이박의 북한으로 북한으로 2박 3일 수학여행에 오신 일신 여중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가이드 수학여행에 여행 오시는 역사판관과 관광입니다. 그럼 문자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북한 소개, 두 번째 여행 코스, 세 번째 여행 일정, 네 번째 관광지 소개, 다섯 번째 북한의 또 다른 관광지 소개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북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주요 도시는 평양이고 위치는 한반도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약 12만 538 평방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2014년 기준 약 2,466만 2천 명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여행 코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개성의 관광지를 여행하고 둘째 날에는 개성에서 평양으로 이동해 평양의 관광지를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행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릴 오늘의 일일 가이드 김여진입니다. 그럼 첫째 날 여행 코스입니다. 개성에서의 첫 번째 관광지인 선축교에서 두 번째 관광지인 월고리에 위치한 고려박물관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이제 개성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 학교로 집합을 한 후 버스를 타고 북한으로 출발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계속 달리다가 오후 1시쯤 개성을 통과한 후 약 30분을 더 달려 저희가 묵을 숙소에 도착을 합니다. 숙소에 도착을 한 후 호텔 근처 식당에서 해주비빔밥을 3시까지 먹은 후 식사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선축교로 이동을 합니다. 선축교에 도착을 하고 그 후로부터 40분간 선축교 관람이 있으며 관람이 끝나고 나면 바로 고려박물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 40분간 고려박물관 관람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현황사 7층 석탑으로 이동을 하여 20분간 관람을 하고 이제 숙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5시 40분에 숙소에 도착을 하게 되고 20분간 쉬는 시간 후 그 다음 6시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숙식을 먹고 밥을 다 먹고 9시가 되면 정오가 있으며 9시 10분에 정오가 끝나면 취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째 날 관광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호텔은 첫째 날 개성에 있는 동안 저희가 머물 숙소인 한누리 호텔입니다. 그 다음 첫째 날의 첫 번째 관광지인 선축교입니다. 선축교의 위치는 개성 특급시 선축동이며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방언에 의해 살해된 곳으로 처음 1216년 이전에 다리를 만들었을 때엔 천지교라 불렸다가 사건 후 다리에 핏자국이 없어지지 않고 주위에 충자를 뜻하는 대나무가 돋아 선축교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인 고려박물관은 개성 특급시 방직동에 위치해 있으며 고려시대 수도였던 개성시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성균관 건물과 그 주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유적과 유물의 전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곳에는 고려시대 유물 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의 마지막 관광지인 현황사 7층 석탑의 위치로는 개성시 부산동이며 이 현황사 7층 석탑은 1020년에 화강암으로 조성된 석탑으로 높이는 8.6cm가 됩니다. 그 다음은 첫째 날 저희가 먹을 음식 소개입니다. 첫째 날 저희가 먹을 북한 음식은 해주비빔밥입니다. 상해도 향토 음식인 해주비빔밥은 밥 위에 닭고기와 여러 가지 나물들을 얹어서 간장과 비벼 먹는 비빔밥입니다. 그럼 이제 둘째 날 평양에서의 여행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 기상을 한 후 호텔 주변을 산책합니다. 그리고 호텔 근처 식당에서 개성 장국밥을 먹고 식사가 끝나면 다시 숙소로 돌아와 버스를 타고 9시 30분에 평양으로 이동을 합니다. 11시 30분에 평양에 도착을 하고 12시에 평양에서 묵을 유경호텔에 도착하게 됩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12시 20분에 점심 식사를 하러 옥류관으로 이동하여 1시 40분까지 식사를 마치며 동명항릉으로 출발합니다. 2시 20분에 동명항릉에 도착을 하고 약 30분간 관람을 한 뒤 당문릉으로 이동합니다. 당문릉에 도착을 하고 40분 동안 관람을 하고 개선문으로 이동하여 20분 후 개선문에 도착하면 30분간 개선문 관람 후 숙소로 돌아옵니다.
5시 10분에 숙소에 도착을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 메뉴로는 감자 녹마국수나 평양어죽으로 각자 먹고 싶은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6시 50분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집합을 하여 레크레이션 준비를 합니다. 7시 20분에 레크레이션 및 단합을 위하여 미니운동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1시간 10분 동안 레크레이션 및 미니운동회를 진행하고 9시에 다시 숙소로 돌아와 잘 준비를 하고 잠까지 마친 후 어제와 동일한 9시 10분에 취침을 합니다. 그럼 이제 평양에서의 관광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시는 건물은 평양에 있는 유경호텔인데요. 유경호텔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피라미드식으로 건설된 북한 최대 규모 호텔입니다. 저희는 이 유경호텔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관광지는 평양시 왕릉동에 위치해 있는 동명왕릉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명왕릉은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묘로 427년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할 때 함께 옮겨온 것입니다. 두 번째 관광지는 평양시 강동군에 위치해 있는 당군릉입니다. 이 당군릉은 1933년 10월 당군이 2011년 전에 실존인물임을 주장하는 당군릉 발굴 보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이곳에서 두 사람분의 유골 86개와 금동왕관 앞면에 세운 장식, 돌림띠 조각 등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둘째 날의 마지막 관광지는 평양 직할시 무람봉 구역에 있는 평양 개선문입니다. 평양 개선문은 김일성이 평양 입성 후 개선연설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김일성 경기장 옆에 세운 건축물입니다. 밝고 화려한 방대가 난간 전망대, 층계와 현대적인 승강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둘째 날 평양에서 먹을 음식과 음식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유명한 음식점 중 한 곳인 옥류관은 대동강 기슭 옥류 바위 위에 합각식 지붕을 이고 우아한 잣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옥류관은 냉면하면 옥류관이 떠오를 정도로 냉면이 옥류관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둘째 날 저희가 먹을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심에 먹을 음식은 모두가 다 아는 평양냉면입니다. 평양냉면은 평양지방의 향토 음식으로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찬 냉면 국물에 말아먹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로 저녁에 먹을 음식은 감자 녹마국수와 평양어죽입니다. 먼저 감자 녹마국수는 평해도 향토 음식으로 감자 녹말가루로 국수를 만든 것입니다. 면발이 매우 질긴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평양어죽은 평양에서 여름철 보양 음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인데요. 대부분의 어죽은 생선으로 끓이지만 평양어죽은 닭고기 국물에 쌀을 넣고 끓이는 음식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일정이 조금 빡세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에서의 수학여행 마지막 셋째 날의 여행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시 30분에 기상을 하고 씻고 나서 8시에 모든 짐을 들고 집합을 한 후 김일성 광장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하여 8시 30분에 김일성 광장에 도착을 하게 되고 약 30분간 관람을 합니다. 관람 후 김일성 광장 근처 식당에서 평양 온반을 먹고 10시 20분에 식사를 마친 후 이제 버스를 타고 남한으로 돌아옵니다. 7시 10분에 청주에 도착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북한으로 2박 3일 수학여행 가기의 마지막 코스인 김일성 광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에서 보셨을 것인데요. 김일성 광장은 평양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광장은 전국적 의의를 가지는 주요 국가 행사들이 개최되는 장소입니다. 그럼 이제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 평양 운반에 대해 소개하자면 운반은 뜨거운 밥 위에 갖가지 고명을 얹고 장국을 부어내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북한으로 2박 3일 수학여행을 가는데 개성과 평양밖에 못 가봐서 아쉬우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관광지 이외에도 아름다운 북한의 관광지를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두산인데요. 양강도 산지연군과 중국 지윤성 경계에 위치한 백두산은 높이 2744m로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두 번째로 박영폭포는 개성시 북부 박영리에 위치해 있고 폭포의 높이로는 37m, 너비 1.5m로 우리나라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금강산의 구룡폭포, 설악산의 대승폭포와 더불어 제3대 명폭의 하나이며 천연기념물 제38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박영폭포는 정신 수양하기 딱 좋은 폭포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계절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은 화강암이 풍화侵식되면서 형성된 산입니다. 비로봉과 50여 개의 큰 봉우리들, 폭포와 연못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투장 1박이었습니다.